네,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창업론 세미나 강의 시간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8.15 행사 직전에는 어, 학생들을 20명 수업 제한에 걸어놓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현장 강의를 하려고 나름대로 부푼 꿈을 안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려고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15 행사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또 코로나 환자들이 300명 이상 증가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현장 강의를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방학 내내 우리 학교 그 총장님을 비롯한 이런 보조 교수들께서 계속 고민하면서 다음 학기는 웬만하면은 우리 대학원 강의는 전부 다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를 하자, 온라인 강의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이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또 확산이 되면서 현장 강의를 못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또 현장 강의에 맞춰서 수업 준비를 한 또 많은 교수님들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도 뭐 한 달 이런 확산세가 계속 또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은 아마도 연말까지 2학기 내내도 현장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번 첫 시간이니까 또 중간에 아직 수업을 들어주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또 수강 신청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 상황이 있어서 수업 진행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강의 안내하고 강의 개요 정도만 하고, 본격적인 수업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론에 관해서는 이번 시간은 제가 창업론 A to Z라고 부제를 달았는데요. 창업과 관련돼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에 관해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희 대학원에 들어오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미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또 창업 대학원이라는 데서 이미 또 창업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창업론 세미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전반에 관해서 이론과 실무라고 제가 또 얘기합니다. 창업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과목을 이번 학기에 개설을 했고, 또 이번 학기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론과 창업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라는 부분은 여러분 창업 자체를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창업 관련된 여러 이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개요는 창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니까 창업을 하려면은 도대체 무슨 철학들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 창업가, 창업과 관련된 각종 자원들, 자금이라든지 보이는 자원과 보이지 않는 자원들, 그리고 각종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 그리고 창업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까지. 그래서 창업 전반에 관해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강의 진행 방식은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만, 제가 강의의 일종의 토픽이나 여러분 매주에 강의할 그 강의 토픽과 강의 안을 제시를 하지만, 실제로 그 강의 안을 채워가는 거는
채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바꿔 얘기하면 저는 강의와 관련된 강의 토픽을 던지고 그 토픽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는 그런 강의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현장 수업에서는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강의 방식을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온라인 강의여서 조금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픽 내에서 채워나가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강의 토픽의 내용들을 채워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는 저녁 강의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녹음은 제가 영상 녹화는 당일 현장에서 녹화하면서 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주 전에 주로 강의를 지금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제가 녹화를 하는데요. 아마도 4시 정도, 월요일 오후 4시 강의가 먼저 화요일 날 나갑니다만 월요일 오후 4시 정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온라인 강의가 너무 뭐 이렇게 안 맞는다, 뭐 힘들다, 또 현장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있으면요. 제가 벤처대학원 401호 강의실이나 또는 이청 대학원장실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 내에서 와서 앉아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출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꼭 가서 출석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오셔도 됩니다. 와서 여기 차 한잔 드시면서 이렇게 앉아서 앉을 의자는 몇 개가 있으니까요. 오시면 됩니다. 가능하면은 다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오세요. 월요일 날 오후 4시 정도부터 아마 그 창업론 세미나 강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간은 아마 그 다음 주 수업을 주로 듣고 그래서 강의를 제가 매주 한 주씩 땡겨서 하는데요. 다음 주 24일 정도 되면은 제가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이 강의할 그 다음 주 해당되는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합니다. 강의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녹화를 그냥 계속 들으시는 분은 그냥 관계없이 시간과 강의실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듣고 또 주어진 과제를 좀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토픽들을 채워가면 됩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창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 창업론 세미나라는 강의가 끝났을 때 이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부에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한 학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맡았을 때 한 학기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교환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 최소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12주의 토픽을 주면은 12주에 관해서 12가지에 관해서는 내가 외부에 가서 보통 대학이 강의가 15주 정도 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나면 보통 한 12주 내지 3주가 막 풀로 여러분이 강의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12세 토픽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국내외 어디를 가서라도 그 교환을 가지면 한 학기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업론 세미나를 들었으면은 이번 학기를 성공적으로 들었으면은 여러분이 창업론과 관련된 창업론이든지 벤처 창업론이든지 창업론 세미나든지 뭐 사업계획서라든지 유사 과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받았으면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강의 교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게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라 나는 좀 더 열의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창업론과 관련된 여러분들을 제가 다른 학생들하고도 창업과 관련된 교과서를 이렇게 한 20여 가지를 놓고 학생들하고 같이 살펴봅니다만 서점에도 가보세요. 교보문고 가보면은 창업과 관련된 교재가 거의 엉망진창이에요. 거의 뭐 이 들어서 교재를 쓰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돼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순차적으로 제대로 설명되는 책이 없다시피 해요. 어떤 책들은 남의 책을 자꾸 뺏기게 되고 어떤 책은 외국 책을 뺏겨서 요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뭐가 뭔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창업과 벤처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우리 호수대학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수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창업과 관련된 제대로 된 책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2가지 탑픽에 관해서 책을 쓴다. 한 탑픽에 관해서 10페이지 정도 쓴다. 그러면 1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 졸업생들 중에서도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졸업생은 제가 출판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공유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되고 해서 출판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좀 낸다면은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책의 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책의 저자가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내용들을 보면은 썩 그렇게 좋은 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졸업을 한 학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직접 강의 교재를 쓰는 저자 정도급에 해당되는 그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번 학기 끝나면서는 못하더라도 이번 학기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쓰는 교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쓰는 교재가 있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창업자 비슷한 것들만 나오면 매번 쓰는 게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거의 매번 제가 추천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잘 쓰는 게 프레임이라는 책이에요. 프레임. 이거는 최인철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생각의 방식이죠. 여러분의 프레임은 창틀이에요. 창틀.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에서 산이 바라도 보이는 창틀 쪽에서는 산만 보일 거고, 강이 바라도 보이는 저희는 강만 보일 거고, 또 산과 운동장이 바라도 보이는 창틀을 통해서 보이면 운동장만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세상으로 사업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책도 저는 굉장히 강추입니다. 그래서 강추를 하고요. 그나마 조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다 하고 있는 책은 벤처 창업과 경영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벤처 창업과 경영 전략, 한정화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한정화라는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현재 아산 나눔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요. 중소기업청 중기청장을 하셨고요. 창업 관련된 나름대로 이론과 실무를 가장 잘 좀 많이 아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이 또 다른 책이 기업가 정신의 힘이라는 책이죠. 기업가 정신의 힘이라는 책. 벤처 창업과 경영 전략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힘. 이 두 가지 책이 좀 그나마 우리나라 창업과 관련돼서는 알파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윤종록이라는 사람이 쓴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사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교과서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은 벤처 창업과 경영 전략,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힘, 그리고 창업국가 이런 책도 있고요. 보조교재에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아웃라이어라는 책과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교과서를 따진다면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 교과서대로 제가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가서 이제 어디 강의를 하거나 또 토론을 하거나 또 창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책 몇 개 정도는 이게 봐야 여러분들이 좀 대화가 좀 수준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있으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논문을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이제 국내외 논문이나 서적이나 등등을 봐야 되는데, 이 5가지 책을 보면은 창업 관련돼서 가장 근접하게 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과 경영 전략 한정화 교수님 책, 기업가 정신의 힘 한정화 교수님 책, 그리고 창업국가 윤종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체인지라는 분이 쓴 책.
이 5가지 정도를 제가 뭐 보조교과서 겸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주 한 주씩 저희가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나갈 건데요. 첫 번째 주에 제가 해야 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야 될 책들이 또는 강의 토픽이 도대체 창업이 뭐냐, 창업 관련된 개념들. 그 다음에 또 할 게 왜 갑자기 왜 또 창업이냐. 제가 한 10년째 왜 창업인가라는 강의를 해왔는데 다른 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쇼킹했는데 제가 왜 창업인가를 가지고 강의를 한 10년 이상 했는데 어떤 다른 분이 제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좀 독특한 건지 아니면은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창업인가 하는 관련된 부분들, 도대체 창업이 뭐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창업가들, 도대체 창업가는 누구인가 관련된 부분, 이런 등등의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들 과제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특히는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당면하는 과제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창업이다 그러면은 뭐 커피숍에서부터 시작해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뭐 무슨 앱 개발, 뭐 소프트웨어 창업, 뭐 벤처 창업 등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좀 주목했던 화두가 글로벌 창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뭐 유럽에 간다든지 미국에 간다든지 일본에 간다든지 뭐 또는 기타 동남아로 가서 창업한다든지 등등의 환경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체질이나 제가 25년 전이죠. 1995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 다들 부러워하는 데를 갔는데 유럽을 한 달간 가세요. 그러면은 되게 와 신혼여행을 유럽을 한 달간 갔다 입을 벌리고 좋아하는데요. 부러워하는데 거기다 글자를 몇 개 붙이면 또 약간 좀 달라져요. 유럽에 신혼여행을 한 달을 갔는데요. 배낭여행을 갔어요. 다들 그래도 괜찮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배낭을 짊어지고 신부가 배낭을 짊어지고 신랑도 배낭을 짊어지고 한 달을 짐을 넣어야 되잖아요. 한 달 먹거리를 가지고 대충 뭐 중간에 사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달 거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을 가보세요. 사실 1박 2일 가면서도 여행을 가면서도 짐을 가지고 차 없이 1박 2일 짐을 싸가지고 여러분이 고속버스를 탄다고 했을 때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한 달 여행을 하려고 뭔가 여행거리를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여행을 갔는데요. 사실 한 달간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95년이었는데요. 그때는 미국의 비자를 받으려면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기다려야 비자가 나왔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한 달간 휴가를 받았어요. 뭐 연차, 월차 다 결혼 휴가 다 합치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식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휴가를 한 달치를 냈고요. 집사람은 미국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갔는데 전화로 분명히 제가 상의를 했어요. 신혼여행을 갈 건데 배낭여행이 어떠냐. 왜냐면 한 달을 한국에서 만약에 신혼을 산다 그러면은 한 달씩 살림을 다 마련해야 되잖아요.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달간 떠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비자 인터뷰를 받고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달간 배낭여행을 생각해가지고 한 달간 배낭여행을 가자 그래서 갔죠.
제가 딱 두 가지만 샀어요. 가기 전에 산 게 뭘 샀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산 게 왕복 비행기 티켓만 사고요. 그러니까 런던으로 갔다가 도착을 런던으로 하는 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드골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이 티켓, 왕복 티켓만 딱 하나 사고요. 둘이니까 두 개 사고. 또 하나는 한 달간 뮤렐 패스만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딱 갔죠. 근데 이제 그때가 6월 10일이었는데 이게 서울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다음에 갔는데 6월이면 한국에는 되게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반바지 거의 차림으로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거기는 초겨울이에요. 도착하자마자 겨울 옷을 사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녔던 게 기억나고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라는 걸 생각해봤는데, 유럽에 갔는데 그때 당시 배낭여행 비슷한 사람을 하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유럽 전역에 가장 많은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이 한국 대학생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돼요? 굉장히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유럽이라는 그 나라는 전 세계 나라가 많잖아요. 중국도 있고 뭐 다른 나라 큰 나라들도 많고 뭐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구도 많은 인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 1995년 때 당시에 유럽 전역을 다니는데 가장 많은 배낭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젊은이들, 한국 대학생들. 최근에 몇 년간 또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이 지금 뭐 동남아에 다니는 사람들, 또 유럽에 다니는 사람들, 각 곳에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인구에 비해서 인구를 감안하면은 인구 중국이 가장 크니까 중국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인구 대비로 하면은 인구 비율상으로는 한국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창업과 관련돼서도 어쩌면 글로벌 창업 비슷한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을 정도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가 됐을까요? 이 모든 게 거의 다 이제 글로벌 창업 자체가 거의 차단이 됐다시피 하고, 코로나 사태 초기 때 그랬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수출하는 수출 비중에 3분의 1이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이 베트남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데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삼성의 직원들과 임원들이 삼성 공장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겠다 그랬는데 베트남에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공장에 우리가 가겠다는데도 베트남에서 입국을 거의 금지시켰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는데, 이걸 뭘 상징하냐면요, 결국은 코로나라는 일종의 이제 뭐 보안의 문제를, 보건의 문제죠. 보건의 문제자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다른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면 뭐 우리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선거 때 이슈 자체는 그냥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다 뒤덮어 버렸죠. 그래서 덕분에 또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 덕분에 부동산 관련 각종 또 정책들이 뒤바뀌면서 또 돈을 많이 가진, 주택을 많이 가진,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최근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온라인 창업들이라 그러죠. 온라인 창업들. 그래서 최근에 크게 많이 바뀐 이슈 중에 하나가 글로벌 창업과 관련된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창업, 비대면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대면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망했어요. 실제로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루에 손님이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오던 그 오는 식당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데는 매출이 뭐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부분.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코스닥 시장이나 크레딧 시장 중에서 이 AI, 바이오, 언택트,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주식의 상위권들을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쓰는 카카오라 그러죠. 카카오톡 하고 있는 카카오.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6조, 7조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얼마 사이에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주가로 따지면 한 4만 원 하던 주식이 7만 원 갔다가 10만 원 하고 지금 거의 한 40만 원 육박을 하고 있죠. 몇 배가 뛴 거죠? 거의 한 10배가 뛰었죠. 그래서 4만 원, 7만 원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은 7, 6, 7, 5, 35 5배 정도 이상 뛰었죠. 50%가 뛰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가 뛴 거죠? 수백 퍼센트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충 살펴보면은 창업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강남, 우리 학교가 이제 강남에 있습니다만 이 주변에 쭉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무실들이 우리 뒤에도 마찬가지고 앞쪽 도로도 마찬가지 다 대부분 비어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비어 있어요. 우리 학교에 가장 가까운 국제전자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일종의 이제 전자센터죠. 쇼핑센터인데 그 건물도 한 3층, 4층, 5층 올라가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던 오프라인 상가거든요. 가보시면 뭐 거의 가게 반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반의 주인들은 다 누구였느냐? 대부분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 수리점이라든지 뭐 컴퓨터 제품이라든지 뭐 관련 부속품이라든지 뭐 음향기기 등등 판매하던 가게들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우리가 이 부분은 뭐 벤처만 하겠다, 뭐 중소기업만 AR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창업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다룰 거거든요. 문화예술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가 다룰 건데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여러 환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취직 대신에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은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은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는 어쩌면은 아이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들까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누가 창업을 할 것이냐. 남자, 여자, 남녀, 노, 소가 다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일은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창업에 관련된 주로 개념들, 왜 창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창업을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등등의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그냥 제가 강의 개요, 강의 시간, 강의실, 강의 교재 얘기했고요. 과제 및 평가는 과제는 저희가 한 10주 정도 매주 주다시피 해요. 근데 그 과제 자체의 내용에 너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용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과목은 그 빈칸을 여러분이 채워 나가는 건데, 빈칸을 채워서 왜 채운다 그랬죠?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채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 관해서 한 학기 동안에 이 분야, 이 창업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자체는 그런 마음으로 과제를 하시고 올리세요. 올릴 때는 이게 출석이구나라고 출석에 의미를 두고 올려고 과제 내용은 여러분 혼자 신경을 쓰면 돼요. 저도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좀 고민을 하고 있구나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되겠고요. 평가는 제가 중간 과제와 기말 과제를 중간에 중간 과제입니다 하고 드릴 거고요. 기말 과제입니다 하고 드릴 거고요. 원래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아마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만든 과제를 그냥 제출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제 블랙보드를 보시면은 과제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클래스룸 구글닷컴을 처음 보시면요, 여러분이 그 자료를 수업 자료를 볼 수 있고요. 블랙보드로 가보시면은 주어진 과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보드와 구글 클래스룸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 되겠고요. 수업 진행위원회에서는 장수진 조교가 저희 수업을 진행을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컨택을 좀 하면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락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장수진 조교의 핸드폰 번호가 010-5473-8138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한 질문들 하지 마시고 복잡한 건 알아서 좀 고민해 보시다가 안 되면은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수업 학교에 매주 월화는 주로 학교에 나와요. 그리고 아마 오후 1시부터는 제가 쭉 있을 거예요. 1시부터 2시까지는
학생들 면담하거나 또 궁금증한 사항들이 있으면 틀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고요. 기타 논문 상담을 하거나 지도교수 배정을 하거나 등등 했을 때 그날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고요. 화요일 날도 제가 주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2시나 2시 반부터는 수업 영상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그 앞쪽에 사업계획서 관련 영상 촬영을 하고 제가 한 2시 반이나 3시 즈음부터는 아마 이렇게 창업론 세미나 관련돼서 영상 녹화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할 시간이 있으시면은 1시, 2시 사이에 오시고요. 그래도 회사 끝나고 와야 되기 때문에 6시 반 전후에서 오시면은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은 저를 만나실 수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창업론 세미나에 강의를 참여하고 싶다 하면은 3시 반 정도부터 오시면은 한 4시 정도 오시면은 창업론 세미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 얘기했고, 장소진조교 얘기했고, 기타 또 여러 공지사항들 같은 경우는 블랙보드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업 강의는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기타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